저는 기업금융에서 기업금융 전문가가 될 거예요. 최고의 디지털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열심히 해서 RM이 될 거예요. 우리은행 자소서를 작성하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자소서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내용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지원 동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 일단 다 작성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이번 이제 우리은행 문항도 잘 보면은 이전 문항과는 몇 가지가 달라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문항들을 이제 쭉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문항이죠. 1번 문항이 뭐예요? 지원 동기죠. 그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작성하는지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변별력을 가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될 거예요. 지금 뭐 2번도 중요하고 3번도 중요하고 4번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들은 이제 블로그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원 동기 작성법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항상 얘기해요. 첫 번째는 경험적인 지원 동기, 그리고 산업, 직무, 회사,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본인만의 경험적 지원 동기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 이슈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같이 갖고 와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 생각보다 쉽지 않냐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존이들은 회사 이슈만 그냥 나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결국 이러한 지원 동기가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느냐? 지원 동기의 대부분은 아직도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이제 각 기업별로 지금 자소서 첨삭을 그 TO를 정해놓고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어제도 오늘도 보면은 추상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열심히, 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디테일하게 한번 나가보시면 좋아요. 숫자를 넣는다든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원 동기에 넣어보시면 자소서는 물론 면접장에서도 면접관 분들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 때 그걸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사실 시간이 진짜 없어요. 어떠한 사례가 있냐? 저는 기업금융에서 기업금융 전문가가 될 거예요. 최고의 디지털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열심히 해서 RM이 될 거예요. 정말요 저는요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나 사실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숫자를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자소서라든가 뭐 소제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숫자를 의뢰하는 거는 비단 취업뿐만 아니에요. 자소서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이 숫자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거를 넣으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기업금융을 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2027년도에 하겠다라는 걸 목표를 딱 은행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숫자들을 활용해서 저는 2027년 기업금융 명가 1위를 재건하는데 기업대출 MS 7%를 반드시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생각은 잠깐 뒤로 하고 일단 이렇게 지원 동기를 구성하는 방법만이라도 좀 익혀오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지털이나 IT로 지원해. 뭐 이건 일반 행원으로 지원해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2030년 숫자 들어가 있잖아. 2030년까지 원뱅킹 가입자 300만 명을 달성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할지 안 할지 몰라. 여러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면접관 분들이 나중에 궁금해하는 거 뭘까요? 얘가 왜 2030년까지라고 했지? 왜 원뱅킹 가입자를 왜 300명이라고 했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친구 갖고 있는 생각이 뭐지? 이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에 대한 궁금증 갖게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액션 플랜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27년 기업금융 명가 1위는 신문기사 몇 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MS 7%를 얘기했는지, 그럼 적어도 MS 7%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는 현재 기업대출 MS가 몇 %인지 알아봤다는 거고 지금 몇 %인지, 그러니까 현재의 동향을 알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을. 그러면서 자기의 목표를 나름대로 기입한 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을 물어보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래요? 벌벌 떨어. 이거 얘기하면 틀릴 수 있으면 어떡해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 틀리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탐색 과정을 거쳐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러한 탐색 과정을 거쳐보면서 나는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건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어떠한 산업과 어떠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들 미래지향적인 관점 뭐예요? 제 필살기 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필살기 영상 못 본 분들은 위에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RM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냥 RM이 되겠대. 근데 이렇게 해보는 거죠. 경북 지역 중소기업 거래처에 20% 이상을 확보하는 RM이 되겠다. 뭔가 모르지만 뭔가 약간 얘가 생각을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강북 지역에 만여 개가 되는 중소기업이 있다는 걸 안 거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보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이런 식으로라도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는 거는 이렇게 꼭 하세요 이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우리가 지원 동기를 찾아보는 연습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면접 때보다 이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물어보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 로열티 있게 뭔가 했던 행동들 딱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 대박! 야, 이게 장난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은행의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 뭐 비즈프라임 센터라든가 투처스 W 이런 특화 채널을 신설하고 거기에 맞춤형 상품들을 출시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 이러한 이슈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원 동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원 동기 문항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얼마든지 지금의 이슈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냐? 결국 여러분 특화 점포를 지금 신설했다는 거는 우리은행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어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특화 점포를 개설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이면서 지원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해당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다는 걸 어필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FA5950, 즉 현장 방문을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현장 방문 해보세요가 아니라 결국 나의 경험들이 묻어있는 글과 나의 경험들이 묻어있는 말이 표현이 됐을 때 상대방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비즈프라임 센터나 투처스 W 방문한 경험을 지원 동기와 노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지금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어떻게 가? 어떻게 가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우리는 생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그걸 하면 합격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꿔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방법을 제가 제시해 줬어요. 일단 되든 안 되든 한 번이라도 가보겠다. 1번. 두 번째,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유튜브 영상이나 해당 자료를 찾아서 조사를 해보겠다. 여러분, 방법은 꼭 현장에 가보는 것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게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라도 내가 특화 점포라던가 뭐 비즈프라임 센터 이러한 우리은행 이슈를 찾아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원 동기라던가 노력에 대한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화 점포를 지금 개설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 중에 은행 취업에 전혀 관심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2번부터. 그럼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뭐 면접진등에 한번 가보래라고 했는데 와 진짜 대박이네. 야 나 진짜 은행원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원 동기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그걸 글을 쓴다. 물론 그렇게 써도 되지만 진짜 느끼고 내가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나만의 인사이트들을 전달하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자소서의 문항과 이렇게 연계해서 자소서와 면접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모든 기업 분석 자료는 제가 다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활용해 보시라고 QR도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뭐냐? 기존의 매식경 영상에서 지금 현재 기업 분석 자료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 있죠. 이거 QR 찍으시면요. 이거 읽어보시다가 바로 학습하는 매식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매식경에 있는 이야기만 넣느냐?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1번 자기소개 때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실제 1번 자기소개에 대한 꿀팁, 동영상도 넣어놨고요. 이 QR이 지금 제가 한 3, 40개 넣은 것 같아요. 글과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결국 자소서와 면접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은행 이슈만 계속 알면 뭐 할 거예요? 우리은행 이슈만 내가 한 100개 알아.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지식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분석 자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잘 작성해 놓고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 분들은 활용해 보시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매식경이라도 활용하셔갖고 산업과 기업의 이슈를 빨리 갖고 오셔갖고 자소서에 접목시키는 노력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원 동기 이것만 활용해 보셔서 꼭 여러분들 빠르게 작성해 보시고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